자, 정석으로 보자면 몇 쪽이냐? 193쪽부터 있는 얘기겠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름 그대로죠.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을 거고 계속 쭉 더 해보겠다. 자,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하나 써보죠. 그럼 초항이 A고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하나 있대요. 그럼 이 친구를 N항까지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그래서 SN이라고 쓸 거고요. 이 SN의 의미는 뭐다? 첫 항 더하기 두 번째, 세 번째죠. 근데 이 등비수열 등비수열 꼴로 바로 써볼게. 자,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네 번째 항부터 해서 N번째 항 AR의 N-1제곱입니다. 맞죠? 괜찮죠? 자, 근데 저거를 이제 얼마일지 고민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추가적인 방식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요번에 계백문 개념 써야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쓸 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좀 봐봐. 자, 어떻게 가는지 보여줄게요. 자, 여기 SN이죠? 이따가 R을 하나 곱합니다. 그럼 이 위에 식에다 R을 곱한 거 쓰면 되겠지? 어떻게 돼? A는 AR이 될 거고 AR은 AR의 제곱 될 거지. 그럼 한 번 더 쓸 거야? 근데 어떻게 쓸 거냐? 그냥 살짝만 뒤로 띄어쓰기 좀 하고 쓸게. 그럼 A 곱한 거 AR이죠? AR의 제곱이지. 이게 AR 세제곱으로 오겠지? 그 다음 원래 여기 왼쪽에 있던 거에다가 R을 곱한 게 AR의 N-1제곱이 될 거고 이 친구한테 R을 곱하면 AR의 N제곱이다. 자, 요거 납득되나요? 식 나온 거? 위에다가 R 곱한 건데 그냥 냅다 써도 되는데 한 칸씩 그냥 밀어서 쓴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그 밀어서 쓴 이유 짝 맞추려. 자, 지금 둘이 위아래로 짝이 맞지? 그래서 빼버립시다. 빼줍니다.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죠? 1-R의 SN이다. 그죠? 자,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는 다 지워질 거 아니야? 지워지니까 남는 거는 맨 앞과 맨 뒤만 남겠죠? A-AR의 N제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론 SN은 1-R분의 A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이다. 나왔죠? 괜찮네요? 자, 이걸 우리는 이제 외워야 돼. 여기 공식으로 다시 한번 써줄게. 자, 외워야 될 공식을 한 번 더 써드리겠습니다. 공식. SN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근데 얘를요 1-R이라고도 쓰지만 저기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R-1로 바꿨어. 대신에 R-1로 쓴 대신에 어떻게 해주면 돼? 요 위에도 마이너스 곱하면 되지? 어떻게 바뀌냐?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할 거야. 일단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볼게. 이 R이라는 건 뭐예요? 공비예요.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자, A라는 건 뭐다? 초항이다. 첫 항이다. 첫 항. 첫째 항. 자, 그 다음 R은 공비니까 다시 안 쓸 거고요. 요 N의 의미하는 건 뭐다? 항의 개수예요. 자, 정확하게 쟤네들의 의미를 인식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R-1분의 A, R의 N제곱-1다 이렇게 단순 문자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R은 공비일 때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A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N제곱-1이다.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이 공식을 왜 굳이 이렇게 썼냐? 사실 둘 다 쓸 거거든. 1-r분의 a의 1-r n제곱도 쓸 거야. 근데 왜 둘 다 굳이 쓰느냐? 똑같은 식인데. 이거 똑같은 식이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이랑 3분의 8이랑 똑같은 거지? 그거 한 거예요? 왜 근데 두 번이나 쓰냐? 이유는요, 보통 사용처가 달라요. 이 위에 건 주로 언제 쓰냐? 공비가 1보다 클 때 저거 위에 거 씁니다. 밑에 거 언제 쓰냐?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씁니다. 왜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야 그냥 식이 깔끔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써야지 일단 분모가 무조건 양수로 나와요. 그럼으로써 계산 실수를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나는 안 할 자신 있거든, 계산 실수를.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두 개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려고 하세요. 자, 근데 봐봐.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쓴대. 1보다 작을 때 쓴대. R이 1일 때는 어떡해? R이 1이면 여기에 접목이 되나? 안 돼요. 왜? R이 1이면 분모가 0입니까? 이 식으로는 만족이 안 돼. 근데 R이 1인 거는요, 그냥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R이 1이면은 A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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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A죠. 그럼 그냥 A만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A가 n번 더해집니다. 언제? R이 1일 때. 사실 저거는 거의 잘 안 나오고요. 가끔씩 곁들여서 좀 보는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두 개고요. 두 개. 요 친구가 좀 많이 써서 얘를 먼저 써준 거야. R이 1보다 커지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얘를 제일 우선으로 썼고, 근데 걔네들이 구성하고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R은 공비고요, A는 차탕, N은 항의계수. 그럼 우리는 저 공식을 쓰려면 항상 저 세 개를 구할 생각을 해야 돼. 초탕, 공비, 항의계수. 공식 외우셔야 되고, 그때 필요한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이 공식은 외워야겠죠? 암기용입니다. 그죠? 자, 근데 똑같아요. 우리 이거 공식을 배웠잖아. 등차에서 했던 거 또 할 거야. 이 공식을 살짝 내가 좀 정리해서 써볼게. R-1분의 A로 이렇게 묶어서 쓰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줘도 되죠. 그지? 근데 결국에 이거는 그냥 어떠한 숫자잖아, 숫자.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나와?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제 전개해보면 식이 이렇게 써져요. 이런 구조로 생겼어. 뭔 얘기를 할 거냐? 난 똑같아요. 우리 등차에서 저거 했던 거 기억해요? 자, 등차 수열에서 SN은 뭐다?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런 인식이 들죠?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럼 이번에도 똑같아. SN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딱 보고 등비수열의 인식이 된다고. 무슨 소리냐면은 SN을 딱 봤는데, 이거는 앞에 거 여기.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보자마자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돼. 오케이? 자, 근데 SN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3차식으로 나왔어. 이런 거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꼴이 나왔을 때 SN을 다루는 가장 기본은 이거야. SN에서 SN-1를 빼서 AN 찾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모든 SN에서 다 통용되는 방식. 근데 2차식이라면 뭘로 풀어도 된다? 등차인 걸 인지하고 풀어도 돼. 자, 똑같은 논리예요. 자, SN이 어떻게 생겼냐?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꼴로 생겼다. 또는 A로 묶어서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친구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라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얘는 등비수열 합이구나 바로 인식을 해. 그럼 등비수열인 걸 인지를 했잖아. 그럼 뭘 찾을 생각해야 돼? 첫항과 공비 찾을 생각해야 되죠? 공비부터 쓰자. 자, 첫항과 공비 찾을 생각해야 되지? 자, 공비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똑같아요. 아까 이 식에 이 R이 공비였잖아. 요즘 이 R이 공비겠지? 그냥 공비 R이에요. 뭐로 보면 돼? N제곱 밑에 똑같이 보면 돼요. 첫 항은 어떻게 보면 돼? 첫 항은 1 대입하면 돼요. 지금 내가 첫 항 구할 때 1 대입하라는 거 계속 똑같이 가고 있어. 다른 거 안 했어. 계속 그냥 1 대입하라고 했어. 어디 가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SN이 주어질 거야 문제. 보자마자 야 얘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인식이 들어야 된다. 괜찮나요? 자, 근데 등차에서도 예외 상황이 있었죠. 등비에서도 예외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등차 수열에서는 상수항이 없을 때는 첫째 항부터 쭉 등차 수열했어. 근데 상수항이 붙는 순간 첫째 항을 제외하고 등차 수열이 되니까 그걸 주의를 해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N이 어떤 구조가 되냐면 A 곱하기 R의 N제곱 여기까지 똑같고요. 뒤에가 마이너스 A가 아닌 다른 수가 옵니다. 즉 B는요 마이너스 A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나온다? 여기가 3이면 여기가 마3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야 등비 합이라. 근데 여기가 3인데 여기가 뭐 마이너스 2가 있다든가 마이너스 1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플러스 5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뒤에 상수가 달라요. 그런 경우에도 얘도 뭐다? 얘는 어떤 형태다? 첫 항을 제외한 등비수열꼴이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자,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SN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든 거야. 자, 이 꼴은 얘를 만족한다? 합니다.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앞에 1이 곱해진 거죠? A 자리에 1이 곱해진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등비 합인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R은 얼마냐? 그냥 2예요. 초항은 얼마냐? 1 대입하면 돼요. 1입니다.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쓰면 된다?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나요? 인식이 돼? 뭔 소리인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가도 돼요. 이거는 어디서나 통용이 된다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빼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은 뒤에 상수는 사라지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2의 n-1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거든요? 앞에 2 남고 여기 1 남습니다. 그럼 구조 똑같이 나오겠죠? 단 n이 얼마 이상일 때고 2 이상일 때 해주고 대신에 A1은 얼마다? S1이니까 1이 더라.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A1이 1이 나오니까 얘는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얘는 일단 여기까지는 납득되나요? 그럼 단순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SN에서 SN-를 빼는 단순 계산인데 얘는 실제로 A1과 그게 일치가 돼요. 자, 그럼 딱 하나만 내가 바꿔볼게. 자, SN을요 이렇게 합시다.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지? 근데 내가 SN에서 SN-1을 뺀다고 쳐봐. 그럼 2의 n 플러스 1에서 2의 n-1 플러스 1 이렇게 빼겠지? 그럼 봐봐. 어차피 마일에서 마일 빼서 사라지나 1에서 1을 빼서 사라지나 결국에 얘네 둘은 어때요? 이거 앞에 거 빼는 거잖아. 2의 n제곱하고 2의 n-1제곱 빼고 여기도 결국 2의 n제곱하고 2의 n-1제곱 빼고 그럼 이 둘은 SN이 다르지만 뭐는 똑같아? AN은 똑같아. A는 뭐로 나온다고? 이거 그대로 나온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다? 얘는 두 번째 항 이상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첫 항은 얼마다? 1 대입해보면 3입니다. 뭔 차이인지 알겠어?
SN의 구조가 지금 지수식에다가 뒤에 상수가 붙은 꼴이 나와요. 그럼 AN을 구해보면 그 형태는 무조건 등비수열을 이뤄. 단, 이 꼴을 만족할 때만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요. 이 꼴을 만족하지 못하는 뒤의 상수는 첫 항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더라. 식의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정말 이해를 못하겠으면요, 이걸로 구하시면 돼요. SN에서 SN-를 빼자.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어떤 SN이 주어지든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뺐을 때는 이 이상이고 뭘 확인해 줘야 돼? A1은 S1이다. 이거 따로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일단은 개념은 이렇게 되니까 한번 작성하고 문항 풀면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 얘기해 줄게요. 자, 이거 쓰면서 웬만하면 이 공식을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좀 써보세요. 바로 문제에 적용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서 바로 한번 외워보려고 해보세요. 바로 안 외워지겠지만 또 외워보려고 해보자. 오늘은 요거 하고 문제풀이 하고 개념 하나 더 쓸 거가 있긴 합니다. 등비수열의 합이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은 공비, A는 처함, N은 항의 개수. 정확하게 저거를 인지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SN이 대놓고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등비수열인지 바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식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면 아,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그래서 바로 공비랑 첫항 찾고 등비수열로 푸시면 된다. 예외인 경우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등차합, 등비합 서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린다 싶으면 수요일날 시험 볼 때는 미리 위에 다 써놓고 봐. 등차합, 등비합 외운 거 나올 거니까.
자, 공식 모르겠어요. 옆에 펼쳐놓고 보셔도 돼요. 외우셔야 돼요, 저거.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빼기 1. 자, 14-5로 가겠습니다. 우리 합. 계산입니다. 계산. 자, 첫 번째는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땡땡땡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더라. 자, 그럼 등비수열이란 인식이 되나요? 우린 공식 쓸 거야. 그럼 딱 3개 찾자고. 첫항, 공비, 항의 개수. 자, 첫항 얼마? 1. 공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항의 개수 몇 개? 자, 2분의 1의 1제곱부터 n제곱까지 있죠? 요거만 n개니까 앞에 1까지 더하면 n 플러스 1개입니다. 자, 저거 3개 세팅했으니까 이제 공식 쓰면 돼요. 지금 r이 1보다 작으니까 1-r로 가는 거야. 1-r분의 a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해되나요? 1-r분의 1-r의 항의 개수제곱. 자, 그럼 얘가 2분의 3이잖아. 그럼 분모분자에 2를 곱해주면 앞에 3분의 2가 묶이고요. 1-r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지금은 n이 딱 고정된 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i가 보이죠? 얘도 어쨌든 계속 i가 곱해지는 등비수열 인식할 수 있지? 근데 이거 등비로 풀 필요가 있나요? 자, i 나왔잖아. 그럼 몇 개씩 보면 돼? 4개씩 보면 되는 거 아시나요? 그럼 i 1제곱부터 i 4제곱까지 합이 뭐야? 0이야. 근데 그런 게 100까지 있으니까 i 1제곱부터 i 100까지 합은 그냥 0이야. 그럼 답은 1이야. 1만 남겠죠, 맨 앞에? 그렇게 풀어도 되잖아. 물론 등비수열처럼 풀라고 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약간 굳이 느낌인 거지. 자, 3번. 자, 좀 뻔한 형태가 나왔죠? 자, 얼마씩 곱해지는? 2씩 곱해진 형태입니다. 그럼 공비 R이 2고요. 초항이 2네요. 자,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10제곱. 10개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등비 합공식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머릿속으로 재생돼야 돼요.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다.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된다? 예, 1이니까 2의 11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계산을 이 정도는 사실 좀 해요. 2의 10제곱이 1024거든요. 그럼 2의 11제곱은 2048이야. 그래서 2046이 답인 거지. 뭐 요런 정도야. 계산하면 그만인 거죠. 14-6입니다. 1번으로 볼까? 첫 번째,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20이고요.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80일 때 SN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뭐 그냥 바로 보면 좋겠지만 바로 안 보일 거니까 한번 써줄게요. 자, A, R의 n-1제곱입니다. 일반항. 그럼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써? AR이라고 쓰고요. 네 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냐? AR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옆에 친구들도 AR의 세제곱이나 AR의 5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아마 바로는 안 보일 건데 약간 이제 많이 하면은 보일 거예요. 둘의 관계가 보입니다. 자, 얘를요 R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봐. 그러면은 여기 R 하나, 여기 R 3개 남겠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어때? 여기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심인 거야. 보통 이렇게 한 개수 여기 2개고 여기 2개잖아. 그럼 둘이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가능하더라. 자, 그럼 얘가 20입니다. 따라서 R제곱은 4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첫 줄 보면은. 그래서 R은 2다. R을 여기 넣겠죠? R을 넣어요. 그럼 A는 얼마가 나오냐? 2R, 8R. 그러면 10 곱하기 R은 20이니까 A는 2가 되겠죠. 10 곱하기 A는 2A, 8A, 10A는 20이다. 끝났어. SN 구하라며. R-1분의 초항 곱하기 R에 항의 수 N개 마이너스 1이다. 답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 이해되나요? 이거를 좀 재탕하고 싶어서 남겨뒀는데 뭐 지울 테니까 이따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든 아니면 필기를 보든 하세요. 일단 지울게. 두 번째. 첫째 항부터 5번째까지의 항의 합이 1이고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33이고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혹시 이거 등차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는데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요. 자, 얘는 항이 5개, 얘는 10개, 얘는 15개죠? 이러면 관계가 없어. 하지만 어떻게? 여기도 5개, 5개, 5개로 보면은 걔네들은 여전히 등비수열을 이뤄요. 무슨 소리냐? 첫 항 A, 두 번째 항 AR 제곱, 세 번째 항 AR 세제곱이지. 자, 5개 항을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 5항 써볼게. 그 다음 5항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에서 얘 되려면 얼마 곱하면 돼? 아래 5제곱 곱하면 돼. 그럼 여기서 여기 되려면 아래 5제곱 곱하면 되고 다 똑같죠? 그럼 결론은 뭐냐? 얘에서 1로 넘어갈 때 전반적으로 다 아래 5제곱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5개도 어때요? 그 다음 5개도 아래 5제곱으로 곱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AR 10제곱부터 AR 14제곱까지. 결론은 뭐냐? 항을 내가 또 5개, 5개, 5개 이렇게 묶어놓으면 지들끼리 또 등비수열을 이뤄요. 그때 공비는 아래 5제곱인 거예요. 5개로 묶었으니까. 3개로 묶었으면 그때 공비는 아래 3제곱일 거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 수직선 잡아놓고요. 5항까지의 합이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33인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더해서 33인 거예요. 그럼 그때 뭘 찾자? 15번째 항까지 합을 찾자 이거죠? 근데 이때 이 5개와 이 5개와 이 5개의 항들이 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그럼 얼마가 곱해졌어? 32가 곱해져야 다음 항이 되는 거지? 여기도 똑같이 3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2 곱하기 32 하면 바로 안 되죠? 근데 얘 2의 5제곱이고요. 얘 2의 5제곱이에요. 그럼 2의 10제곱은 1024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첫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은 1과 32와 1024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057. 맥락 이해되나요?
얘는 한 5개, 10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 거야? 5개, 5개를 따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등비수열을 이줍니다. 맥락 알겠나? 저거는 항이 같을 때만 가능해요. 얘는 항이 5개고 얘는 6개야. 못해. 그때는 그냥 생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을 보게 되면은 (14-7입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SN에 대한 문제죠. 자, 1번 SN 대놓고 줬습니다. SN 얼마래?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자, 얘는 아까 써준 SN의 구조를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어떤 상수 곱하기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면은 등비합의 구조인 거야. 자, 그 구조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얘는 뭐다? 등비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등비합이구나. 그럼 이제 등비수열인 거 인지했으니까 초항 공비 찾자. 그럼 초항은 어떻게 찾으라고? 지금껏 계속 똑같이 했어. 1 대입하라고.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2예요. 자, 공비 어떻게 찾으라고? 요 n 밑에 보면 된다고. n 밑에 3이라고. 그럼 일반항 어떻게 쓰면 된다고?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풀이 이해돼요? 그럼 그 옆에 거는 어때? 로그 2의 sn-1이 n이래. 얘는 어때요? 어때? 로그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은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 SN은 뭐야? 2의 n제곱 플러스 1이지. 그 얘는 이 구조의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꼴이다? 첫 항을 제외한 등비수열 꼴이 된다. 얘를 푸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아마 이거 이해하려면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냥 요 구조일 때만 이렇게 푸시고요. 그냥 그 구조 아닐 때는 SN에서 SN-를 뺀 걸로 푸세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뒤에 상수항은 어차피 무시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둘은 2의 n-1제곱으로 묶어주면은 2 빼기 1이니까 남는 건 뭐다? 그냥 2의 n-1제곱이다. 단 얘는 n이 얼마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그럼 A1은 따로 봐야 되죠? 자, A1은 어떻게 보는 거라고? 그냥 S1 보면 된다고. S1. 자, S1은 얼마? 2 더하기 1이니까 3이겠죠? 자, 구조 보여? 얘 1 대입하면은 얼마 나와? 1 나오죠? 근데 1 대입하면은 실제로는 3이지? 그래서 첫 항은 제외하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식인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 구조를 왜 인식을 해야 되냐? 바로 그 밑에 유제 14-3 바로 보이거든. 어때요? 자, SN이 뭐래?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래. 근데 얘가 뭐여야 한대? 얘가 등비수열의 합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써있어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AN이 등비수열이 됐으면 한다. 그럼 우리는 얘가 등비수열의 19조가 되려면 요 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꼴.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결론은 그럼 끝인 거야. 얘가 뭐면 돼? K가 마이너스 3이면 돼요. 끝. 이래서 알아둬야 돼.
자, 참고로 이거 약간 귀찮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자, SN이 이건 다른 문제예요. 뭐라 할까? 자, 하나만 딱 바꿨어. 자, 이때 K는 얼마여야 제가 등비 합이 되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식의 구조가 이 꼴이어야 돼요.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꼴. 자, 근데 여기는 n제곱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저 2를 앞으로 빼주셔야 돼. 그럼 이때 K는 무슨 꼴이다? 마이너스 6이어야 저 형태를 만족한다. 그래서 구조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라고?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이 보여야 됩니다. 앞으로 꾸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SN이 주어져 있다고. 그럼 SN을 가지고 우리가 A는 찾는다. 근데 딱 두 종류일 때만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등차 합이랑 등비 합 꼴일 때만. 그럼 그걸 제외한 모든 SN에서는 어떻게 풀면 돼? SN에서 SN-1 뺀 게 AN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방향성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는 원리합계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이건 또 뭔 얘기냐?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해라 해서 원리합계. 쉽죠? 뭐 잘 알지 모르겠는데 뭐 이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고, 은행에서 우리가 저축이라는 걸 해요. 투자 말고 저축. 투자는 뭐 어디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보통 저축은 안정적이죠, 나름. 물론 이득이 좀 적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금이라는 애가 있고요, 적금이라는 애가 있어요. 일단 예금이란 개념은 뭐냐? 목돈을요 그냥 통째로 은행에다가 맡깁니다. 그럼 그 맡긴 금액에 이자가 그 통째에 대해서 붙는 거지. 근데 보통 연이율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맡겼어. 근데 연 이자가 뭐 3%가 붙는데, 3%가 붙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될지 눈에 보여요? 자, 딱 1년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 1,000만 원에다가 얼마가 붙어? 3%면 1 플러스 100분의 3 바로 쓸게요. 1.032 곱해지겠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030만 원이 되겠죠? 아, 1년 지나면 30만 원 붙겠구나. 자, 그럼 2년 지나면 60만 원 붙는다. 맞아요? 맞아, 틀려? 2년 지나면 60만 원 붙어. 맞아? 아니야. 뭔 소리냐? 이자가 붙을 때 1,000만 원의 이자 3%니까 30만 원이 맞잖아. 그럼 1년 지났을 때 내가 지금 가진 그 은행이 이제 얼마가 된 거야? 1,030만 원이 된 거지. 그럼 그 다음에 3%는 누구한테 붙는 거야? 그 1,030만 원의 3%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3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받겠죠? 자, 이런 걸 이제 복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원금에 이자가 붙고 거기에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이런 스타일이 이제 복리법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 자체는 식 자체는 단순해요. 자, 이게 1년치죠? 자, 2년 지나면 이거에 다시 1.03이 곱해집니다. 그럼 2년 지나면 이렇게 돼요. 3년 지나면 이 친구에 또 1.03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3년 지나면 이렇게 돼요. 괜찮죠? 이게 복리 계산이고. 근데 예금은 보통 저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원리합계는요, 예금이 아니라 적금입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자, 예금은 아까 뭐랬어? 큰 돈 한 번 이렇게 뭉텅이로 넣고 이자 받는 게 예금이야. 그럼 적금은 뭐냐? 달달이 혹은 뭐 연마다. 거의 달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달달이 얼마씩 넣겠다는 거예요. 달달이 내가 50만 원씩 넣겠다. 쭉.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거는 얘랑 상관없지만 보통 예금은요 이자율이 낮아요. 그러면은 큰 돈을 한꺼번에 탁 붓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게 줘. 그거에 뭉텅이로 이자가 붙어서. 근데 보통 적금은요 큰 돈을 못 넣어. 조금씩 넣어야 돼. 몇십만 원. 많이 넣어봐야 100만 원씩.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라 제한을 줘요. 무조건. 은행들이. 대신에 이자가 조금 더 높아. 이자율이. 뭐 그렇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간에 달달이 이제 일정 금액을 넣는 거야.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 방금이야 그냥 큰 돈 한 번 넣었으니까 이자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세 번 붙고는 그 이자 얘한테 붙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근데 달달이 넣게 되면요 이자를 월마다 붙여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맨 처음에 넣은 돈에 이자가 한 번 붙을 때 다음 걸 넣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넣은 돈에 이자가 두 번 붙을 때 두 번째 넣은 돈에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붙겠죠. 그럼 그때 또 돈을 넣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넣은 돈이 이자가 세 번 붙을 때 두 번째 넣은 돈은 이자가 두 번 붙고 세 번째 넣은 돈은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붙죠? 그럼 또 돈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넣은 돈에는 이자가 조금밖에 못 붙겠지. 처음에 넣은 돈만 이자가 좀 더 많이 붙고. 이게 예금과 적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다 더해봐라. 이게 원리학교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봐봐. 이게 기본 14-8인데요. 자, 원금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자를 R이라고 할 거예요. 아예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R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3%다. 그럼 R은 얼마라고 생각해야 돼? 100분의 3, 0.0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5%다 그러면 얘는 0.05인 거야. 그리고 N회 납입을 할 겁니다. N번 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마다 다르거든요. 매년 넣겠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매달 넣겠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매회든 매년이든 어쨌든 N회 몇 번 넣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N회 입금을 한다.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1회차에 입금을 합니다. A를 넣겠죠? 넣었어. 자, 그다음 2회차가 됐습니다. 2회차. 2회차가 되면 또 넣을 건데 이 1회에서 2회로 지날 때 이자가 붙어요. 얼마가 붙냐? 1 플러스 R이 곱해집니다. 이해되나요? 이자율이 예를 들어 3%야. 그러면은 얘가 0.03이랬잖아. R이. 그러면은 1 플러스 1.03이 곱해진다. 첫 번째 넣은 돈에만. 그 다음에 2회째에 돈을 또 넣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3회째가 됐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넣은 돈에는 이자가 한 번 붙고 두 번 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넣은 돈에는 이자가 한 번만 붙겠지. 그리고 또 넣어요. 뭐 할지 보이죠? 자, 이 짓을 몇 회까지 간다? N회까지 가져갑니다. 자, N회까지 가져가요. 그럼 처음에 넣은 돈에는 이자가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해서 몇 번 붙을까요? N-1번 붙어요. 그럼 두 번째 넣은 돈에는 얘보다 이자가 덜 붙겠지, 한 번. 얘는 N-2번 붙겠죠?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넣은 돈에는 이자가 한 번 붙겠지? 그리고 N회 입금하기로 했으니까 N회에도 A만큼 넣겠죠? 자, 이 구조 이해되나요? 생각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려워. 뭔 소리인지 이해 안 돼요? 자, 처음에 돈 넣었어, A. 그리고 그 넣은 돈에는 이자가 총 N-1번 붙는 거야. 그리고 2회차에 넣은 돈에는 얘보다 한 번 줄 거 아니야. 그래서 N-2번 붙는 거예요. 그럼 3회차에는 얘네 둘 또 한 번 더 줄 거 아니야. N-3번 붙을 거야. 그럼 그 짓을 모든 회차마다 다 있겠죠? 단계별로? 그럼 바로 이 직전 N-1번에 넣은 애한테는 이자가 한 번 붙겠죠. 그리고 총 N회 입금하기로 했으니까 N번째 넣은 돈이 또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돈을 지금 마지막 A를 넣었잖아. 그 다음에 이대로 꺼내. 그럼 얘를 넣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넣고 그냥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렇게 넣어서 결론은 뭐야? 다 합쳐서 목돈을 챙기겠다 이 마인드거든요. 그럼 이제 넣은 거에 이자 붙은 걸 이제 내가 받으면 되잖아.
근데 마지막에 A를 넣고 다시 받으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 그래서 실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통 초에 입금을 합니다. 초. 그러니까 이게 연이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이라고 치냐면 월 초에 돈을 입금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꺼낼 때는 언제 꺼낸다? 말일에 꺼내요. 말일에 꺼냅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변화가 생기냐? 월로 치자면 어쨌든 한 달의 이자분이 더 붙는 거고요. 연으로 치자면 1년의 이자분이 또 붙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넣은 돈에는 이자가 총 n번 붙는 거고요. 두 번째 넣은 돈에는 이자가 총 n-1번 붙고 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마지막에 돈 넣고 바로 받으면 의미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마지막에 넣은 돈에도 한 번 이자 붙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엔 더 돈 입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총 n회 이미 다 입금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합을 구하자. 그게 원리 합계입니다. 오케이? 이걸 다 더하면 이제 답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원리 합계 더하는 걸 뭘로 더하겠어? 왜 굳이 여기서 하겠어? 이 이자 계산을. 지금 우리가 뭐 배웠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배웠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배웠으니까 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합 써볼게. 이제 원리 합계.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그럼 이 식에서의 공비는 누굴까요? 공비. 얘네들 지금 다 더할 거거든요. 얘네들 식의 관계를 봤을 때 얼마씩 서로 곱해지고 있는 거야? 1 플러스 R만큼 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는 1 플러스 R입니다. 그럼 공비 빼기 1분의 그럼 첫 항이 누구예요? 자, 이 A가 아니라 A의 이자가 한번 붙어야 돼. 그게 첫 항인 거야. 첫 항이 A의 1 플러스 R이 곱해진 게 첫 항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지금 이거의 합을 구하고 있는 거야. 이거의 합. 그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가겠지? 근데 이 구조가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때 공비가 1 플러스 R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항이 얘인 거예요.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 다음에 공비 아까 1 플러스 R이라고 했지? 그 다음 항의 개수는 몇 개냐? 돈 넣은 만큼이 항의 개수예요. 이게 내가 넣은 돈들이 있는 거잖아. 그럼 몇 번 넣었어? n번 넣기로 했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하잖아 이거 형태. 외울 거야? 아니야,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뭐야? 등비수열 합이라는 인식이 돼야 된다고 얘는.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 합이라는 인식이 되면은 그럼 첫 항이 뭐지? 공비가 뭐지? 횟수는 몇 회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그럼 공비는 쉽죠? 공비는 뭘로 따지면 돼? 이자율로 따지면 돼요. 이자율 퍼센트에 따라서 1.03, 1.05, 1.01 이렇게 되겠지? 이자율로 따지면 돼, 공비는. 그다음 초항은 뭐다? 초항만 주의하면 돼, 사실상. 초항은 처음 원금에다가 이자가 한 번 붙은 게 초항이 된다.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제일 쉽죠? 돈 넣는 횟수. 돈 넣은 만큼 항의 개수다. 그 다음 등비수열 계산. 오케이? 자, 이게 기본 14-8에 대한 얘기고요. 자, 요거를 바로 문항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자, 유제 14-14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월이율이 0.2%래. 이제 봐야 돼요. 자, 매월마다 복리로. 복리로라는 표현은 그냥
계속 이자가 더 붙는다.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방식이다. 인식하면 되고요. 매월 1일에 월 초에 넣는 거야. 월 초에 넣고 다음 5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한대. 그러면 원금이 얼마인 거야? 원금이 500만 원인 거죠. 자, 그럼 몇 회 적립하는 거야? 5년이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월이율입니다. 월이율. 월마다 이자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총 몇 회인 거야? 60회 입금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5년 동안 적립하면 만기일에 얼마를 찾을 수 있는가? 여기까지는 뭐 그냥 말뜻 이해되죠? 근데 그 다음 줄에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어렵잖아. 읽어볼게. 단 만기일은 마지막 불입금을 낸 때로부터 1개월 후이고. 이게 뭔 얘기냐? 이 얘기예요. 마지막에 입금을 했지? 그러고 바로 돈을 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때로부터 1개월 후에 받겠다. 즉 이자를 한 번 더 붙이고 받겠다를 저렇게 써준 거야. 만기일은 마지막 입금 때부터 1개월 후고. 오케이. 말을 어렵게 놔준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 구조가. 자, 그럼 이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바로 문항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계산해보자. 자, 이거 등비 합으로 계산하기로 했어. 원리할게. 자, 그럼 공비 어떻게 쓰면 돼? 공비. 자, 월이율이 0.2%래. 공비 어떻게 써? 1 플러스 100분의 0.2인 거예요. 그럼 1.002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자율이 0.2%래? 공비 이거예요. 논리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초항 얼마예요? 초항 500만 원 됩니까? 아니야. 이자가 한번 붙은 게 초항인 거야. 500 곱하기 1.002가 초항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몇 개요? 몇 번 넣기로 했어? 60번 넣기로 했죠. 그럼 이제 그냥 끝이에요. 저 세팅을 했잖아. 초항, 공비, 항의 개수.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냥 공식 적용하면 돼요. 써볼게.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괜찮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얘를 알려줬죠? 얼마래? 1.13이래 이게 1.13.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0.002분의 500 곱하기 1.002에다가 여기가 1.13에서 1 빼니까 0.13. 됐죠? 자, 그럼 공 3개 하나 둘 셋. 공 3개 하나 둘 셋. 2로 약분하면은 여기 501. 자, 여기 공 2개. 여기도 공 2개. 5 곱하기 13이니까 501 곱하기 65. 맞죠? 그러면은 곱하면 얼마야? 653. 뭔가 이상하네. 이거 잘못 썼나? 여기 535. 1.13 빼기 1 맞고. 계산해. 원금 100만 원씩. 이러시면 안 돼요. 1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곱하기 13이죠. 그러면은 5일은 5, 35, 65에다가 13. 난 단위는 만원. 6,513만 원. 갑자기 500만 원이 왜 된 거지? 5년하고 합쳐놓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되셨죠? 이 구조는 이해됐지. 매달 이게 돈이 이자가 붙고 이게 달달이 조금 이자식이 다르다.
다음에 그걸 다 더하자. 근데 더할 때 뭘로 더한다? 등비수열의 합으로 더한다. 그러려면 초항, 분비, 항의계수가 필요하다. 이거를 약간 꼬면요 구조를 살짝 바꾸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는 이거라는 거 인식하시고요. 등비합 대신에 이게 형태가 좀 바뀌어서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저거를 한번 작성을 하게끔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말로만 대충 얘기를 하자면 매달 넣는 돈을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넣는 돈을 뭐 바꿔요. 뭐 처음에는 A를 넣고요. 두 번째는요 이자율만큼 붙여서 내.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처음에 A를 넣고요. 그 다음은 이자만큼 한번 붙어서. 그럼 처음 넣은 거에 이자가 한번 붙겠지? 그 다음에는 또 그거에 이자를 한 번 더 붙인 걸로. 이런 식으로 매달 넣는 돈을 그 이자율만큼 추가를 해서 넣으면요 실제로 나중에 넣은 돈은 다 어때? 똑같은 수치를 가져요. 그럼 그때는 굳이 이 합 계산할 때 등비합이 아니죠? 똑같은 거니까 이게 몇 개 있는지 세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꽈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나타내는 과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좋고요. 대신에 지금 단순하게 풀 때는 뭐다? 등비수열의 합 형태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찮겠나요? 자, 14-9는요, 뭐 계산은 그냥 생략하고요. 말뜻만 조금 얘기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를 보면은 요즘에 이 스타일이 좀 빠졌거든요. 옛날에는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상환 문제라고 해서 내가 돈 갚는 거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냥 말만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240만 원을 샀다. 우선은 반값만 지불하고 사실 이거는 반값만 지불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이거야. 자, 나머지 금액은 매달 해서 6달 동안 나눠서 갚기로 했대. 그때 월 이율이 0.4%로 해서 계산을 해보자. 자, 이게 무슨 말 뜻이냐? 일단 내가 240만원치에서 120만원 낸 거야.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120인 거죠? 그럼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야? 이걸 6달에 나눠 낼 거니까 20만원씩 내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 참 좋지만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원래는 내가 통으로 받으면 120만원을 받았어야 될 돈이잖아. 판 사람은. 근데 얘가 안 줬기 때문에 난 이걸 6달 뒤에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120만원을 갖고 있었어. 그걸 은행에 넣어놨어. 그럼 6달치만큼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것도 내놔라 이거예요. 너가 돈 낼 때 그 이자까지 쳐서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120만원이 아니라 그 이자 붙은 금액까지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다달이 너는 얼마씩 내야 되고, 근데 심지어 얘가 내는 돈도 첫 달에 내는 건 이자가 몇 번 붙고 두 번째 달에 내는 것도 이자가 몇 번 붙으니까 얘가 내는 돈도 원리합계로 계산하자. 그렇게 따졌을 때 너는 다달이 얼마를 낼 거냐? 이런 계산입니다. 계산 안 할게요. 자, 참고로 이게 어떤 방식에 적용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뭐 카드 있지, 카드? 물론 엄카, 악하겠지만 아빠 카드, 엄마 카드 돈 계산 안 하겠지만 보통 이제 할부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어떤 물건을 내가 150만원짜리 샀어. 근데 내가 이거를 10개월 할부로 긁었어. 그럼 다달이 10만원만 내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달이 내는 금액은요 10만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하냐? 그 150만원치에 이자가 붙은 금액을 다달이 냅니다. 오케이요. 실제로 우리가 뭐 계산 어떤 물건 같은 거 살 때 뭐 무이자 3개월 이런 거 해주잖아. 그 이유가 그거예요. 딱 그 3개월치만 3개월로 할부를 할 거면은 이자 안 받겠다. 이건 실생활과 또 연관이 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원리합계는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 이해할 때는. 근데 단순하게 봤을 땐 뭐다? 그냥 등비수열 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시험 범위가 당연히 이 등비까지고요. 계백문 써보세요. 검사도 하실 테니까 어차피 이거 뭐 연습할 거 아니야. 암기 연습. 그거 뒤에 백지 테스트지에다가 통으로 써봐. 78번
84번, 95번입니다. 얘는 뭐 4분의 그 ABC 뭐 증명하는 거니까 기본 그 넓이 공식에다가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시면 되고요. 84번 같은 경우는 아마 내 기억으로는 등차였나? 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다? 1차식으로 생겼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1차식이 나오는 그 과정을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이 95번은 아까 얘기했던 등비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비합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SN에서 RSN 빼가지고 식 만들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서 뒤에 빅스 테스트에다가 좀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거 걷어가셔가지고 원래 오늘 갖다 주면은 그거 풀이하려고 했는데 안 주셨네. 저번 거는 내가 가져와서 그때 오답 못 고친 거 있죠? 좀 풀이할 거고, 요것도 이제 금요일까지 추가로 할 겁니다. 요거는 일단 베이스는 여러분들 오답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풀어볼 만한 거 내가 추가한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배우시면 됩니다. 괜찮겠나요? 자, 수요일에 이제 요번